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40개 종목 무려 482개 경기에서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50개 이상의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라고 불리는 아시안 게임, 그 속엔 과연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화려한 국제대회의 이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면서 아시아 대륙만의 종합 스포츠 대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시 대한민국과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아시안게임 창설에 합의하면서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개막됩니다. 처음에는 11개국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대회에 불과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45개국이 참여하는 47억 아시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4년 주기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은 개최 주기에 사연이 좀 있는데요. 2012년 주관 주체인 OCA 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아시안게임까지 열리니 흥행성도 떨어지고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OCA는 2019년 대회부터 동학의 아시안게임 모두 올림픽 1년 전에 열리는 것으로 바꿉시다. 땅땅땅 하고 합의를 보는데요. 이 약속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약속된 2019년 아시안게임 개최국이었던 베트남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인도네시아에게 개최권이 넘어가는데 하필 그해 대선과 겹치면서 인도네시아가 이를 피해 2018년으로 개최 연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래 대회 주기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번에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회를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대신 타이틀은 2022로 달고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과 똑같은 케이스인 거죠. 아시안게임은 이색 종목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크리켓, 우슈, 세팍타크로, 카바디 등 올림픽에는 아예 없는 이름만으로도 어렵고 낯선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번 항저우 게임에서는 13년 만에 부활한 바둑과 새롭게 신설된 e스포츠, 브레이킹도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990년 베이징, 2010년 광저우에 이어 중국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아시안게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회의 경제 효과가 무려 79조 원, 새 일자리는 67만 개가 창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새로운 경기장은 물론 호텔 및 랜드마크 빌딩까지 새로 지었고 지하철 노선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항저우는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할 정도로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더해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의 본사와 전기자동차가 유명한 지리자동차가 위치해 IT 산업의 핵심 도시로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이러한 상반된 도시의 매력을 한껏 살려냈는데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스템, 친환경 조명, 자율주행차 등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저탄소, 지속 가능성 중심의 경기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대회가 끝나면 새로 지은 경기장은 잘 활용이 안 돼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사용되는 56개의 경기장 중 대부분은 원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대로 사용했고 나머지 신축된 12개의 경기장들은 추후 콘서트장, 신차 발표회장 등으로 꾸준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은 결국 아시안게임을 글로벌 도약을 위한 이정표로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개최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국제대회들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관광객 증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는데요.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라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개최된 국제대회였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619억이라는 흑자를 달성하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경제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개최 비용과 유지 비용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최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경우 인천을 아시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국가 예산 5,039억 원, 지자체 예산 1조 5,46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있었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오히려 1조 3,336억 원의 손실이 남았고 4,700억 원이 들어간 주경기장은 현재에도 매년 평균 적자 24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은 어떨까요? 올림픽은 규모가 더 큰 만큼 개최국이 대회 이후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 국가재정 부담 등에 시달리는 이른바 베일리 효과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비용 단위부터 하계 올림픽의 경우 적어도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의 경우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도시를 회복하는데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경제 위기에 몰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또 동계 올림픽의 경우는 개최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고 인프라 구축만 보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점점 줄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개최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신규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하고 최초로 분리가 가능한 가설 경기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철거 후에는 남은 자재를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로 수출해 재활용을 할 수 있었죠. 리우 올림픽에서도 해체가 가능한 건물인 퓨처 아레나와 유스 아레나 건물을 세워 올림픽이 끝난 뒤 학교와 청소년 체육시설처럼 아예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는 친환경 대회를 이유로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도입해 여러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똑같은 업체의 골판지 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이유로 에어컨을 아예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폭염 시기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택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중국은 79조 원의 경제 효과와 6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관광객 수입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지만 천문학적인 개최 비용과 유지 비용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축소, 종이 침대 등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아시안게임과 국제대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제대회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상상도 못하셨죠? 저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